초반에는 잠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방황을 해서 공부를 잠시 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대학에 합격해서 합법적으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인데, 갑자기 하지 않던 공부를 하려니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을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식곤증이 가장 버티기 힘들었는데, 이것저것 해보며 찾아낸 나만의 팁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신기하게 웬만한 잠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내 몸의 패턴을 수능 시간표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능 시간표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잠을 이겨내는 요령을 터득하고 그 뒤로는 불필요한 잠은 이겨내며 공부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고3 되는 겨울방학에 한두 달 논술 학원에 다녔는데, 그때 받은 피드백을 최대한 수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논술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것보다 수능 대비를 할 때 수리 문제 풀이를 좀 더 꼼꼼히 적어보는 연습을 하고 논술 시험 1, 2주 전에 지원한 학교의 기출 문제를 풀면서 느낌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것보다는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논술은 잘 본 학생이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장에 가면 같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온 애들이 모여서 자신이 잘 본 것 같다, 꽤 많이 푼 것 같다, 붙을 것 같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결과와 크게 연관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수능 전에 한 대학교 논술을 보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잘 봤다고 한 친구보다 예비 앞번호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봤다고 기죽을 필요 없이 남은 학교가 있다면 차분히 준비하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보다는 면접을 준비하는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SNS에 대입 시절 독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 예에 투표한 학생들 위주로 어떤 책이 도움이 되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전기공학과 면접 본 학생 A.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다수 읽었는데, 면접에서 책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보다는 전공과 관련지어 한 활동이나 보고서와 책이 일치할 경우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열 소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책을 읽을 경우 태양열 에너지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라고 하시며 몇 년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답이 아니더라도 책에서 본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자정보공학부 학생 B. 면접 때 고3 때도 책을 읽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 B는 고1 때는 전반적으로 과학과 수학에 관련된 책을 읽고 고2 이후에는 학과와 연관된 주제의 책이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신소재공학부 화학과 면접 본 학생 C. 두 면접에서 모두 인상 깊은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면접에서 독서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공대학교 학생 중 아니오를 선택한 비율이 높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으로 1학년 때는 수학, 과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2, 3학년 때는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어려운 내용의 책이 아니더라도 책이 어느 내용이고 인상 깊은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1학년 때는 기본적인 물리, 수학, 프로그래밍, 기본 교양을 배웁니다. 저의 경우 고등학교 때 물리를 심층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학부 1학년 때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배우는 전자기학 과목이나 회로 이론 등에서 물리가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공통으로 전자공학, 디지털 논리회로,
회로 이론에 관련한 수업을 듣고 2학기에는 이것들을 직접 회로로 구성해보고 더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이후에는 항공전자 및 제어 시스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 및 네트워크, 마이크로파 및 직접 회로, 통신 및 멀티미디어, 이렇게 크게 5개의 심화 전공 트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항공전자 정보공학부이기 때문에 전자 및 항공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으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개의 트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자면 항공전자는 항공전자나 위성 연구에 관해 공부합니다. 마이크로파는 초고주파 대역의 회로나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직접 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도체는 흔히 아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정이나 반도체 회로 개발 전문가를 양성하고, 통신 시스템은 무선 통신 시스템 및 미디어 융합 신호 처리에 관한 것을 연구합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구조, 디지털 회로나 시스템 전문가 및 융합 네트워크 연구 개발에 힘씁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자면 컴퓨터의 본체와 부품을 하드웨어, 그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마이크로와 반도체 트랙은 하드웨어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과의 남녀 성비가 남자가 훨씬 많아서 잘 적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선후배 할 것 없이 친밀하고 서로 많이 도와주는 분위기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줘서 생각보다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지금도 새로운 학기가 될 때마다 배우는 과목에 대한 정보를 다 정리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공학부에 대한 처음 이미지는 어렵고 쉽게 접해볼 수 없는 분야여서 낯설었지만 여러 수업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고 흥미로운 과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일 항공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보잉 행사나 에어버스 행사를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수업 중에는 열기구 관련 수업도 있어 직접 열기구를 타볼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학교와 학과를 선택한 것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도 궁금한 것이 전기공학과와 전자공학과가 무엇이 다른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과는 비슷하고, 굳이 분류하자면 전기공학과 안에 전자공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둘 다 전기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하고 유용한 제품을 연구하는 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분류하자면 전기과는 강전을 주로 다루고 전자과는 주로 약전을 다룹니다. 강전은 송전하고 발전하는 데 집중한다면 약전은 전기를 하나의 신호로 취급하여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다룹니다. 그래서 전기공학과는 발전회사, 전기 관련 공기업에 많이 취업하지만 전자과는 통신, 반도체, 전자기기 기업에 입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기 전자공학부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많고 학부 수준에서 배우는 것은 비슷할 뿐더러 취업할 때도 전자 전기 분야를 한 번에 뽑는 경우도 많아서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과 특성상 1인 사업이나 창업을 하는 선배들보다 자신이 전공한 것에 맞춰 취업하는 선배들이 많습니다. 삼성, LG와 같이 전자 분야 및 IT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한전과 같은 공기업에 취업합니다. 아니면 항공 분야의 특성을 살려 항공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연구소나 방송통신, 국토교통부와 같은 분야로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공기업의 경우 NCS나 전기기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자격증보다는 전공 심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교수님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결과를 내고 그 과정을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를 준비하든지 영어 자격증과 한국사 자격증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일찍 정해진다면 관련된 서포터즈나 기자단, 그 기업과 관련된 교육 봉사를 해도 좋습니다.